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좀 말씀드릴 건데 최대한 좀 뭐랄까 기본적인 거, 그다음 반드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얘기할 거고요. 좀 사실은 네트워크가 좀 ROI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다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그냥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시고 나중에 이제 파워 스터디 또 하실 거잖아요. 그때 한번 좀 더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좀 빠를 겁니다. 그럼 이제 강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면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일단 처음 혹시 네트워크 혹시 한 번이라도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없으시죠, 사실은. 예. 일단 네트워크 오늘 저희가 할 게 크게 보면 이제 OS7i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예. 저희 처음에 이제 OS7i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표준이거든요.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링크가 어떻게 돼 있고 네트워크 계층이 어떻게 돼 있고 전송 계층이 어떻게 돼 있고 TCP/IP가 뭐고 그 다음에 응용 계층 그러니까 우리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게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품질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가상화, 뭐 사물 통신, 공공 네트워크 이게 주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 고전적인 거와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가기 전에 일단 네트워크를 좀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가정하에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트워크 쉽게 하려면 일단 우리가 보면 일단 PC가 있을 거고 이제 모바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IoT가 있을 거고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 장비를 거쳐서 크게 보면 우리가 뭐 공중망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그 서비스 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사에다가 이제 통신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거 유저 단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통신 사업자 단이고 업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그 서비스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통신이 어떻게 되는가 통신에 대한 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통신하기 위한 표준이 뭐야 라고 이제 한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장비가 어떤 품질로 어떤 네트워크 품질을 어떻게 해야 돼 네트워크 품질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중망에 통한 예를 들어서 뭐 5G나 6G나 뭐 이런 것들을 통신 사업자에 대한 할 거고요.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와이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IoT 기기에 대한 IoT 프로토콜을 할 겁니다. 그래 크게 보면 1인 중심으로 갈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서 아 내가 어디 있었다 어디 하고 있다 라는 걸 알고 조금씩 접근하시는 게 네트워크 이해하실 때 빨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픽 단위부터 이렇게 뭐 토픽 단위부터 보는 거는 솔직하게 좀 나중에 응용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전체 크게 보고 OS7i 계층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거 하고 우리 통신 이렇게 하고 품질은 뭐더라 이렇게 이제 크게 봐야지 나중에 한 번에 이해하시는데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기출문제 5년간의 기출문제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웨이트 페어 튜닝이라든지 뭐 5G라든지 뭐 여기 보면 뭐 SDR 그 다음에 QoS 뭐 정보 이론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은 기본적인 고전적인 토픽 중심으로 해서 신기술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문제는 항상 과거의 기본
과거의 사상이 되는 그 토픽 위주로 나가고요. 다음 아니면 차세대 기술이라 5G라든지 6G라든지 뭐 와이파이 7, 6, 뭐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 문제는 완전 고전 아니면 신규 뭐 이렇게 나온다고 출제하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더 공부할 거고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보면 TCP하고 CSMA, CD, 뭐 의료 제어, 뭐 라우팅, 뭐 혹시 한번 들어보았던 단어이신가요? 혹시? 아 예. 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보통 고전적인 문제, 고전적인 문제, 고전적인 문제, 뭐 고전적인 것들 이거 중심으로 이제 좀 딥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그 마인드맵이에요. 이 마인드맵인데 이걸 다 한다는 거는 솔직하게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거는 제일 중요한 OS7i 계층, 그 다음 TCP/IP, 그 다음에 네트워크 품질, 무선의 중요한 몇 개의 프로토콜, 인터통신 몇 개의 프로토콜, 그 다음 네트워크 가상화, 사물통신 IoT가 같은 것들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할 겁니다. 5시간 동안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OS7i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OS7i는 기존에 저희가 혹시 OS7i i7 계층 들어보셨어요? 네. 아, 예. 원래 이게 처음에 표준입니다. 이기종 네트워크 장비를 상호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관련된 표준을 제한 건데 기존에 이게 OS7i 이전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TCP/IP 계층이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그게는 이제 4표준인데 그걸 국제 그 기구에서 표준 기구에서 OS7 레이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7개의 그 계층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이거 무조건 외워야 하는 그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 그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세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총 7개의 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단위는 뭐 이 데이터 단위인데 요거도 데이터 단위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피지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비트 단위다, 데이터 렉에는 프레임 단위다, IPS 그 네트워크 단위는 패킷이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응용 데이터 이렇게 이제 꼭 아셔야 되는 외우셔야 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부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각 층에 대해 사실은 이 피지컬 레이어는 거의 이제 없고 우리가 주로 볼 거는 데이터 링크, 그 다음 네트워크, 그 다음 트랜스포트 얘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볼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고요. 추후에 그 어떤 문제를 하든 해도 얘 위에 이 세 계층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TCP나 뭐 응용 계층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은 요 중심으로 많이 볼 거고 어떤 기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S7 레이어의 각 계층별로 역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1차 피지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비트 신호로 해서 전기 신호입니다. 01, 01, 01, 01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링크는 프레임 구성돼서 실제로 말하면 이제 장비 간의 통신을 위한 그런 정보 그 주소를 주는 거고 얘는 논리적 주소고 그 다음에 그 사계층은 포트 지정하고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좀 계층을 그 OS7 레이어 할 때 계층을 조금 더 좀 생각해 주시면 여기
PC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망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 이제 서비스가 있다고 보면, 그 데이터 계층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하고,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하고 좀 통신이 조금 틀려요. 어떤 역할을 다르냐면 뭐냐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노드 간의 통신을 책임진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종단 간의 엔드포인트 간의 통신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고, 트랜스포트 계층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이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좀 해보면, 데이터 계층은 얘하고 얘 간의 통신을 책임지는 거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랜스포트 계층은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가 있고, 실행시키면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 어떤 웹서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웹서버 하면 서버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올라가는데, 웹 같은 경우에는 8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예를 다른 거는 뭐 FTP 뭐 20번이나 21번 하게 되면, 얘 계층은 얘와 얘를 머지시켜서 통신시켜주는 그 목적지까지 서비스까지 통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하셨나요? 예. 요걸 좀 아시고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이거는 전기 신호니까 좀 이거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층은 프레임 구성이고 물리적 주소를 지정한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계층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주소라 하고 라우팅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그 전송계층은 포트 지정하고 연결 제어한다. 그리고 세션은 뭐 암호화라든지 할 거고, 그다음 데이터 포맷은 뭐 표현계층은 뭐 압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 응용은 어플리케이션 뭐 어떤 서비스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로토콜 규격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계적은 이더넷이랑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데이터 링크는 맥이다. 혹시 맥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IP하고 ICMP하고 IGMP가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고, 전송 계층은 TCP하고 UDP 어떤 건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션은 뭐 나머지 위에 것들은 규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보시면서 이제 SMB는 세션 쪽 아닙니까? SMB 레이어 6. 그게 맞는데 솔직하게 저걸 저희가 레이어 쪽이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콜까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CP 기반으로 구현이 돼 있으니까 TCP 같은 앱이라 가지고 원래 사실은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보통 요까지 2계층 그 TCP/IP 계층에 보면 이까지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하고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라고 표현해서 저희가 분류를 좀 하다 보니까 됐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OSI 7A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표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예전에 한번 표준을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요 표준이 뭐 어떤 표준이다 했는데 사실 예. 선생님 되게 프린팅하고 파일 공유 두 가지가 되니까 예. 그 파일 공유 프린팅 맨 위쪽에 예. 아, 예. 아, 예. 이제 표현해 가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프린팅하고 파일 공유 예. 좀 진행.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표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는 외우시란 말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표준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표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었는데 나중에 지금은 당장에 외울 필요는 없으신 거고요. 나중에 공부 좀 하시다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표준 한번 보시는 것도 제가 공고드리는데 굳이 억지로 외우시고 그런 거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OS7에 관련 장비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아까 저희가 OS7 할 때 보통 문제를 내면 일단은 계층이 뭐다, 데이터가 뭐다, 데이터 타입이 뭐다, 그 다음에 장비가 뭐다, 역할이 뭐다,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이런 장비가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분류할 때도 필요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OS7의 큰 오버뷰를 봤고요. 이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 링크, 우리가 이게 2계층에 속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크게 이제 역할이 4개의 역할이 주요 역할인데요. 그다음 회선 제어, 접근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그리고 맥 주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일단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일단 역할의 정의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노드 간의 물리적 회선을 상위층, 상계층 신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송 에러가 없는 통신 채널을 변환시키는 계층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역할은 정보 전달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회선 제어, 접근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그러니까 노드 간의 그런 통신에 에러가 없게끔 하는 게 주요 역할입니다. 그리고 얘의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타입은 맥이다. 맥을 찾는 거다라고 한 거고, 지금 보시면 일단 회선 제어, 요거 제가 중요한 거는 적어놨으니까 회선 제어는 서로 이제 신호간 저희 0102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충돌 없게끔 제어하는 거고요. 그다음 접근 제어, 동시에 어떻게 서로가 통신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흐름 제어, 통신이 데이터가 갑자기 폭죽돼 있거나 그랬을 때 이 계층이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전송했을 때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이 계층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요거는 나중에 이 기법하고 이런 각각의 역할별로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나중에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 제어는 FEC와 BEC가 있다. 그 다음 흐름 제어는 스탑 앤 웨이트, 그 다음에 슬라이드 윈도우가 있다. 그 다음 접근 제어는 CSMA CD와 CSMA CA가 있다. 그 다음에 회선 제어는 ENQF과 폴링 기법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를 했을 때 세부 기술로 해서 대응 방안을 해서 이거 기법을 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요 주요 오늘 할 거는 요거 하나 회선 제어, 접근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선 제어는 일단은 두 스테이션이 동시에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신호 간의 충돌 현상을 충돌이 발생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그 두 스테이션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스테이션이 결론적으로 노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스테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이거 하는 그 회선 제어 기법은 여기 보신 것처럼 ENQ 기법과 그 폴링 기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는 그 폴링 기법은 그 ENQ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점대점 전용 링크 데이터 간의 통신에 사용하는 거고, 폴링 기법은 주 스테이션과 그 다음에 그 세컨더리 스테이션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두 스테이션이 있는데 지금 일단 스테이션인데 처음에 그 커리를 보내고 이 커리를 보낸 다음에 얘가 응답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보면 데이터를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되면 반대쪽에서 수신 측에서 이제 에크를 보내고 그걸 받으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요런 이제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물론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TCP/IP 방식과 거의 유사한 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링 기법입니다. 폴링 기법은 이제 크게 두 개의 모드가 있고요. 한 개는 선택 모드고 한 개 폴 모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 스테이션에 전송할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그 에크를 보낸 다음에 씬을 보낸 다음에 주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인 거고요. 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송을 대해서 전체 그 로드에서 대상을 전부 에크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 사람한테 에크를 보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필요 없으면 락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그 에크를 준 그 스테이션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아까 그 회선 제어하고 그 다음에 접근 제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능에. 그 중에 한 개가 접근 제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유선일 경우에는 CSMA CD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무선일 경우에는 CSMA CA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CSMA CD 같은 경우에는 IEEE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은 802.3이다. 그 다음에 무선은 802.211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선과 유선의 그 규정을 맞춰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접근 제어는 유선과 무선으로 나누는데, 크게 유선은 CSMA CD, 그 다음에 CSMA CA로 두 개 나눠서 쓰고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아시고, 그 다음 정의 한번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접근 제어는 서로 노드 간에 어떤 게 통신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수의 단말이 하나의 물리적 그 채널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기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SMA CD 유선 방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송신을 준비하게 되고 얘가 채널 감시를 합니다. 이거는 동작 과정인 거고요. 송신 준비를 하고 나서 채널 감시하고 일단은 없네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고 만약에 있으면은 백업 타임 따라가서 방식에 따라서 기다렸다가 없으면 다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전송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채널 점검을 할 거고요. 점검합니다. 그래서 충돌 발생하면 GM 신호를 보내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보시면
데이터 전송 후 충돌,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도 하고 전송 후에 채널 감시도 하는 그런 기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IEEE 802.3 기준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콜리전 디텍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신호를 보내고 채널 감시해서 얘가 지금 써도 된다. 그러면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쪽에서 보낸 다음에도 충돌 여부를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돌 회피를 이제 충돌을 탐지하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채널을 획득하는 방법은 꼭 세 가지의 있는 기법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요것까지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넣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충돌을 탐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파워 스터디 했어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저희 할 때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이런 게 있더라. CSMA CD 방식에 IEEE 802.3 기준 했었고 채널 획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더라 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무선입니다. 무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무선은 충돌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단순하게 보면 송시 측에서 RTS라고 내가 보내도 돼? 라는 이제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면 수신 측에서 보내도 돼? 라고 하는 그 신호를 받아가면서 이제 통신을 맺는데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은 단순한데 저희가 무선 CSMA CL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을 한번 나중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려주시는 게 나중에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보면은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게 NAV가 뭐야, IFS가 뭐야라는 게 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해하셨고 이거도 이해하셨고 요게 뭐냐면 내가 보낼 때 무선 신호를 보낼 때 텀 시간을 갖다가 이거 NAV라고 표현하는 거고 IFS는 기다리는 것, 무선이 보내고 신호를 보내서 충돌이 있으면 어느 정도 기다리는 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아까 접근 제어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나오면 다 비교를 하는 게 무조건 비교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해 문제만 나올 수도 있고 예의 문제만 나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 3단락에서는 요거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라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SCD와 CSMA는 유선이고 무선이고 표준은 802.3 기준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CSMA CA는 802.11 기준으로 하더라 라고 했고 용도는 우리 말로 하는 유선 이더넷 프로토콜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CSMA CA는 무선 기반으로 하더라 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점이든 장점하고 단점 아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아까 비교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을 그림을 동작 방식을 조금 표현해 주시면 요쪽에 예를 들어서 요 쪽에 동작 원리라고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아까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나중에 비교할 때 그려주시면 아주 엄청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게 저희가 지금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첫 번째 했던 게 회선 제어, 그 다음에 접근 제어,
그다음에 흐름 제어 이제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오류 제어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 지금 요거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요거하고 이제 요게 중요하고 나중에 한번 흐름 제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